안녕하세요. 부자들인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2월 16일 날 있었거든요. 그 회의에서 수출투자대책 회의도 겸했는데요. 이때 이제 경제부 총리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어, 해당 내용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공유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고요.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 쭉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수출과 무역 수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죠. 엄청난 지금 적자, 무역 적자,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계속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 적자, 적자, 적자 1월 무려 126억 달러나 지금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2월 1일부터 10일, 10일간인데 벌써 50억 달러나 적자라는 거죠. 한번 쭉 해당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근 무역逆자 요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냐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이 3대 요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이란 말이 95%나 이제 기인한다고 하는데 보시면 2023년 1월 무역 적자가 126억 달러가 났습니다. 94.9%는 에너지 수입이 54.9%, 반도체 경기가 19.8%, 중국 요인 반도체 제외에서 20.3%가 기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나 여파로요. 전체 수출의 20%,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현재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SK하이닉스는 적자 상태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어렵구나. 아무튼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기관들과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역 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뾰족히 지금 없고 좀 러프하게 대한민국 전체 노력이 결집되어야 된다. 결집되어야 된다. 이 단어가 잘 와닿진 않는데요, 개인적으로요. 어, 이 결집이 되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말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러프하게 그냥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런 방안은 아니죠,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은 것으로 그 이면을 보면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요. 그리고 우선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 발굴, 그리고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요. 한시가 급하다고 얘기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한다는 거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2023년 한시 도입하겠다는, 그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 이게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죠. 계류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국히 지금 얘기를 하죠. 당국히 당부에서 처리해 달라라는 거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량 감축 위해서는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농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 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인데요. 최근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죠. 농수산식품인데요. 이 농수산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다만 농수산식품 수출은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이게 좀 애매한데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금년 1월에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물가에 따른 식품, 외식 소비 감소,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요즘.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죠. 정부는 케이팝이나 드라마, 한류 콘텐츠 열풍, 그리고 라면, 장류, 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출 지원에 총력을 안다고 밝혔고요. 또한 이제 중동 중심으로 스마트팜이나 농기자재 등 연간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신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등을 통해서요. 수출 현장에 바로 해소 및 밀착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회의를 거쳐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는 부분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한번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역 주력 산업 대표 및 육성 방향인데요. 보시면 이제 지역 주력 사업 대표 및 육성 방안이 나옵니다. 이 수도권의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죠. 인구마저 지금 줄어들는데 지방 소멸, 거의 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지금 얘기를 안 낳죠. 우선 주택 가격도 엄청나고요. 요 근래에 좀 떨어지겠는데 거의 금매만 이제 거래가 되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부분. 정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정부에서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 주력 산업, 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고요.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우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시면, 우선 현재 48개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한다고 하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도시망공, 교통, UAM이라고 하죠, 보통. 외에도 이제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서 총 60개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 현재는 48개, 개편하면 41개 주축산업 7개, 플러스 19개 미래 신산업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개편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 이게 중요하죠. 이런 기술 개발 역시 중요합니다. 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업 협력형이죠.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전후방 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또한 지역의 주력 산업의 정의, 선정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한다고 하고 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다음 부분은 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최근 우리 경제가 지금 타격이 심하죠. 어, 경기 침체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출과 무역 수지가 지금 부진해서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며, 그리고 최대 적자가 났습니다. 1월에 지금. 그리고 무역 적자 요인은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도 어, 열심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부에서 결정할 텐데, 귀를 쫑긋하고 그런 부분이 발표되면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개인적인 건 제 생각인데, 그런 게 하나하나씩 모이면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런 나라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 보면요. 빼놓지 않습니다. 무역수지 부진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가장 직격타하잖아요. 그리고 어, 밑에서도 말했지만 에너지, 반도체, 중국 이 무역 적자 요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